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통합치유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주은철입니다.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종수님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시죠. 아, 좋죠, 좋죠. 안 그래도 한 잔 생각났습니다. 예. 야, 역시 우리나라 믹스커피가 이게 잘 녹아요. 좋네요. 커피 믹스가 녹은 건 괜찮지만 만약 우리 잇몸뼈가 이렇게 녹는다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잇몸뼈가 녹았어요.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이 뭐길래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치주염은 특정 미생물 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성 질환인데요.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를 지탱해주는 치주 조직이 파괴되고 잇몸뼈도 녹게 됩니다. 또한 이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치아가 흔들려 저절로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주염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나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보면 치주 질환의 환자 수가 무려 1,74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인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와 비교했을 땐 2배 이상 환자 수가 더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꼴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치주 질환이 스스로 이제 좀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치주 질환 초기엔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출혈이 있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씹을 때 묵직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 치과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초기 증상을 방치해서 심각한 치주염의 단계까지 가는 경우 치아 대부분을 잃고 심하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치아인데요. 심한 치주염을 방치한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치아가 많이 흔들렸고 일부는 발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질환이라서 가벼운 증상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치태와 치석을 없애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조골이 파괴되는 치주염의 경우 일반적인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아 뿌리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치근 확대술과 잇몸 깊은 곳의 염증과 치석을 제거하는 치주 소파술을 시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잇몸 치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한 잇몸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해 뿌리 깊이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치음 박리 소파술, 녹아버린 치조골과 손상된 잇몸을 회복시켜주는 조직 유도 재생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르신의 경우는 치주염이 심해서 치아가 진짜 없는 경우도 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치아 전체를 잃으면 예전에는 틀니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로 치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틀니를 사용하던 분들도 유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 임플란트에 틀니를 끼우는 방식의 임플란트 틀니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악당 4개에서 5개의 임플란트만을 식립해 전체 치아를 회복시키는 최소 식립 임플란트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그 커피 믹스처럼 잇몸뼈가 그렇게 녹아버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임플란트 못 심죠? 네, 치조골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특히 상악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주염으로 치조골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 양 옆으로 비어있는 공간인 상악동 내에 얇은 막을 들어올려 새롭게 치조골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3D 컴퓨터 모의 수술 후 최적의 위치와 깊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디지털 임플란트의 도입으로 과거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이전에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임플란트에도 혹시 치주염이 생깁니까? 네, 임플란트에도 치주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주 치료를 통해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치과를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입술질입니다. 제가 특별히 치아 사이와 잇몸을 잘 닦을 수 있는 입술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치를 할 때는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칫솔을 두고 눕힌 후 모가 치아 사이사이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자리에서 짧은 진동을 주면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꼼꼼히 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고요. 칫솔모가 들어가지 않는 부위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임플란트한 치아의 경우에도 소독액을 치간 칫솔에 묻힌 후 사용하면 임플란트 GM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치과에 내원해 평소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선생님 만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치아 관리 방법부터 치주염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조민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